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크기는 작지만 위대한 고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편리하고 정말 읽는 동안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줄 책이에요. 첫 번째는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에요. 갈매기의 꿈 제목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갈매기의 꿈을 우연하게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느끼는 바가 또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은 좀 특이한 갈매기예요. 전통적인 갈매기의 습성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갈매기거든요. 정말 독특한 갈매기죠. 이 갈매기의 꿈의 특징은 정말 짧아요. 본문이 100페이지도 안 되고요. 이 책 페이지를 늘리려고 중간중간 갈매기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면 한 80페이지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이 주인공 조나단은 의존보다는 자유를 선택하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갈매기예요.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위대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저자인 리차드 바크는 이 갈매기의 꿈을 통해서 존재의 초월적 능력을 어떻게 깨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갈매기의 꿈 하면 우리가 또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주인공 갈매기인 조나단은 그냥 평범한 갈매기로 살라는 주변의 압박을 계속 받아요. 하지만 조나단은 마음속에 큰 열망이 있어요.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높이 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동료 갈매기에게 왕따를 당해요. 갈매기는 사실 맹금류가 아니잖아요. 뭐 독수리나 솔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평범한 새일 뿐인 조나단이 가슴속에는 큰 이상과 야망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의 이런 큰 야망이 주변 갈매기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나단은 갈매기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갈매기 무리들은 조나단을 결국 이해하지 못해요. 무리들에게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가슴에 품은 높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날개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엔 엄청난 도전 끝에 마침내 빛나는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타면서 완벽하게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갈매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삶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다들 비웃거든요. 그냥 너는 평범한 갈매기가 되라고요. 하지만 주인공인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자신의 무리에게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쫓아서 묵묵히 나아가고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려고 했나? 내가 삶에서 깨트려야 할 한계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돼요. 이 책에서 제가 느낀 독특한 점은 이 주인공이 갈매기잖아요. 갈매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간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하늘을 날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늘을 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작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작가가 전직 비행기 조종사였더라고요. 많은 시간 하늘을 날면서 새들을 관찰한 결과가 이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 저자인 리차드 바크가 해변을 거닐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에 이 소설을 다 썼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무려 17개의 출판사한테 거절을 당했는데 딱 한 군데 출판사에서 이 원고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나오자마자 7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대다수인 갈매기가 먹는 것에 집중할 때 홀로 얼마나 높이 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비행 연습을 하는 갈매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계속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시험하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계속 깨달았죠. 조나단은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이나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멀리 나는 새가 되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갈매기이죠.
신념 있는 갈매기 조나단을 통해서 자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자유하면은 꼭 읽어야 될 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갈매기의 꿈과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 자유론에 빚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까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책을 읽을 자유가 없었어요. 금서 목록이 존재했고 금서 목록에 있는 책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이에요. 이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론이 쓰여진 게 19세기예요. 굉장히 앞서간 책이죠. 이 자유론을 쓴 저자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80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제임스 밀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혹독하게 영재교육을 시켜서 3살 때부터 그리스어를 배워서 원전으로 플라톤을 읽었어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릴 적부터 철학적인 저변이 탄탄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 환경이 그로 하여금 자유론을 쓴 토대가 되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의 인생에도 굴곡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20살 무렵에는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본인의 사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는데 엄격한 공리주의적 이성제의주의보다 수동적인 감수성이 사색과 분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비판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자유론을 쓴 저자이다 보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행동하는 사상가였어요. 1866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요. 노동조합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앞서간 인물이었죠. 이런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양한 개성 존중과 의견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고 했거든요. 그래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죠. 이미 20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네요.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인간의 삶이 소수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정형화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면서 남들처럼 사는 것에 길들여졌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매기의 꿈에서 주인공인 조나단은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꿈과 자유를 위해서 부단히 정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개인적 자유의 본질을 다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작지만 위대한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